시골에 가면 설이 오기 전 고추대를 뽑습니다. 어차피 수확물을 정리할 겸 고추대를 뽑아두면 막 익으려는 고추는 이놈들이 자손 번식 본능 때문에 빨갛게 있습니다. 이걸 끝물고추라고 합니다. 뽑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고추는 고추대를 예초기를 이용하여 땡강땡강 발목을 날리는 방법도 있고, 고추대를 뿌리까지 뽑는 것도 있습니다. 뿌리까지 달고 뽑으면 시드는 기간이 다소 길다 보니 끝물고추 양이 좀 더 생기지만 어찌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비록 빨갛게 익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익은 고추보다는 표면의 탄력도 더 적고 판매를 해도 한금 덜 받고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가는 이걸 팔기도 못하여 자가 소비합니다. 가정이 헝가 쓰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뭔가 끝물고추를 좀 더 탄력 있는 고추를 얻을 수 없을까 연구하는 농가가 많이 뜨군요. 어떻게 하든지 끝물고추도 우량한 것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바닷물이나 소금물을 과한 농도로 뿌리기도 하고, 어떤 농가는 인산칼리와 황산칼리를 독하게 치기도 하여 거기에다 식초 등 다른 것을 첨가하여 잎을 고사하게 하는 것도 있더군요. 또 어떤 곳에서는 더 이상 꽃을 피우거나 아예 익지 못하는 작은 고추에게는 양분을 소비하지 않도록 잘라주고 익을 만한 고추에게 양분이 가도록 전정을 하는 것도 있더군요. 이 방법은 손바닥 농장에서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마지막 고추 중에서 빨간 고추도 이용하지만 어쩌면 청고추가 더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덜 익은 청고추로 고추 부각을 만들면 한겨울 반찬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제 혼자 먹는데도 아마 한 가마는 만들지 싶습니다. 때마다 먹으니까요. 고추이든 과일이든 열매를 익게 하는 것에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인산이죠. 인산은 종실 비료로서 색깔과 때깔 그리고 열매로 익어가는데 관여하는 영양소이죠. 더 확실한 효과는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제이죠. 시파라는 약재는 에세폰이라고 예전에 고춧값 있을 때 농촌에서 가끔 친 걸 봤습니다. 고추 딸 때 빨리 익게 하는 영양제가 나오긴 하던데 성분 분석으로 보니 천연 성분이라고 하는데 에틸렌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틸렌도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호르몬제입니다. 농도가 진하면 잎까지 떨어지면서 일시에 익고, 농도가 연하면 일반적으로 고추 익는 것보다 더 많이 익죠. 인산, 이놈은 느림보라는 점입니다. 잎에 살포하는 것이 아주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연면십이 50% 흡수율이 6일에서 15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대로 흡수하려면 인산 공급 작전은 최소 한 달을 앞두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몇 차례 살포하려면 40-50일 작전을 펴야 합니다. 언제나 궁금한 점이 많은 손바닥 농부는 인산 살포로 끝물고추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추 재배 마치는 시기를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두고 9월 20일부터 인산 연면 살포 작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인산 성분만 들어있는 비료는 없죠. 인산가리와 인산칼슘을 혼용하여 살포하였는데 두 가지를 합쳐 150배로 진하게 살포하였습니다. 보통은 연면 시비가 0.2, 0.5% 그러니까 200배에서 500배인데 거기에 비하면 진한 편입니다. 재배 초기처럼 세입도 아니고 설록 옆에가 있더라도 손해될 건 없다 싶어 평소보다는 진하게 타서 치려고 합니다. 2차 살포는 5일 후인 9월 25일에 하였습니다. 이 살포 기간은 절대적 FM은 아닙니다. 내가 농장에 들렸을 때를 맞춰 시비한 것 뿐입니다. 이때는 1차보다 더 진하게 100배로 살포하였습니다. 짐작으로는 한여름 같으면 옆해가 일어날 만도 한데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낮은 기온으로 고추잎은 끄떡없습니다. 연면 살포에서 농도와 옆에는 깊은 관계가 있지만 또 하나는 살포 후 다음날 날씨와 온도이죠. 3, 4차 살포는 이보다 5일 후인 9월 30일,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0배로 2차보다는 3배나 더 진하게 타서 쳤습니다. 그래도 여기 사진처럼 끄떡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끝물작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루한 가을 장마가 계속되어 연면 시비 흡수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햇빛이 없으니 고추가 익는 데는 불리할 것입니다. 10월 18일 처음 인산 연면 시비한 때로부터 거의 한 달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추가 익는 데 필요한 적산 온도가 약 1000도인데 기온도 낮고 해도 뜨지 않으니 익는 작전은 효과가 낮습니다. 인산 시비 효과 덕분인지 아니면 한 달이라는 기간 때문인지를 몰라도 10월에 따는 고추치고는 양이 제법 됩니다. 효과는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비교군을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살짝 후회됩니다. 아무튼 4차에 걸친 시비 노력 덕분인지 늦게 수확한 때문인지 수확한 고추는 제법 되었습니다. 인산살포의 효과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수고에 비해서는 효과는 적군요. 수확하자마자 바로 고추대 뽑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우스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추대 발목을 자르지 않고 고추 뿌리까지 뽑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으면 깔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일 뒤 모습입니다. 한 이틀 더 두면 익을 놈 안 익을 놈 확실히 구별되는데 손바닥 아줌마 고추 부각 만드는 일정 때문에 오늘 수확을 합니다. 수확 후 바로 고추대 뽑기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 빨간 고추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고추가 단단하지 않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끝물고추 단단한 것 따기 도전에는 만족스러운 방법이 아직 없나 봅니다. 또 고추대를 다 뽑았는데 여기 고추는 아직도 잎도 싱싱하고 빨간 고추, 청고추 모두 싱싱합니다. 뿌리를 뽑긴 뽑았는데 여기 마지막 줄은 건성건성 뽑았는가 봅니다. 앞에 뽑은 것은 뿌리가 완전히 땅 위에 노출되도록 확실히 뽑았는데 이건 마지막이라 건성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의도한 것도 아닌 우연입니다. 그렇다고 익은 고추가 적지도 않습니다. 뿌리를 뽑아 익을 건 이렇게 해도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뽑은 것은 고추보다 덜 익은 것도 아닙니다. 익을 수도 있지만 불과 5일 전입니다. 요즘 날씨도 흐리고 기온도 낮습니다. 절대 그 기간 안에 이만큼 익을 수 없습니다. 과수의 환상 박피 효과와 비슷하긴 합니다. 과일나무 아랫부분을 뺑 돌아가면서 수피를 벗겨두면 과일나무는 자람을 중지하고 열매 맺는 생식성장으로 돌았습니다. 뿌리를 뽑긴 뽑았는데 땅 위에 노출시키지 않고 땅에 그대로 둔 상태가 고추에게는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각거리며 따는 소리, 홍고추도 탄력이 있고 청고추도 탄력이 있으면서 잎까지 싱싱합니다. 원래 하우스 고추 얼마 되지 않아 여기 이런 현상이 있다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말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일부러 반은 완전히 뽑아 뿌리를 땅 밖으로 내고 반은 뿌리를 뽑되 그 뿌리를 땅 속에 그대로 두고 익은 고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고추를 뽑을 때 여기처럼 실험하여 비교해 보십시오. 설록 실패를 해도 손해보는 것은 없으니까요. 도수, 즉 사례가 많을수록 일반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로서는 오히려 살짝 뽑은 곳에 고추가 더 많이 익었습니다. 물론 우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일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다면 바닷물을 친다, 식초를 친다, 비료를 진하게 잎이 떨어질 정도로 친다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야간 팔것 하나 없는 고추 재배하면서 별아벌 짓을 다 합니다. 그냥 농사 짓기보다는 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